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지수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0.31% 상승으로 2765.83포인트 정도 선.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상승 추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밤에 미증시 오른 탄력 대비로는 약하죠. 이렇게 오늘장에서 조금 더 뻗어 올라가게 되면은 5일선이 60일선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 직전 고점 부분, 박스권 상단을 뚫어낼 수 있을지 여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제 0.7% 올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0.4% 정도 더 끌어올리며 950선 레벨대 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951.21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4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에 이 쌍방울 그룹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곡물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3월 곡물 수출량이 2월에 25%밖에 안 된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현재 원자재 쪽으로는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 플러스권 움직임 강하게 출발 예상.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4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원래 예전엔 4월 5일이 휴일이었죠. 공휴일 식목일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봄철에 건조합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으로 인해서 공휴일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우리가 식목일이라는 것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주변의 이 푸르름을 다시 한번 좀 느껴보는 그런 하루 만드시기 바랄게요. 대기가 건조하기는 하답니다. 일교차도 크다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고요. 증시 일정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청명절 연휴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중국, 대만, 홍콩, 그래서 선호강통도 안 열립니다. 이 중화권 증시 모두 다 휴장이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국내에서는 좀 전에 5월부터 유류세 30% 인하 확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연결이 돼 있는 만큼 또 체크 필요해 보이는 뉴스들 먼저 점검해 드렸습니다. 본격 시작했습니다. 지수부터 보실까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0.36%, 지금 탄력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플러스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요, 2770선 근처까지 가 있습니다. 2769.18포인트,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 0.4%가량 오르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 이틀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의 고점은 이미 뚫었고요. 그리고 2월의 직전 고점이 2790선 레벨대 부근까지 있는데 쭉쭉 뻗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플러스권, 강보합권 정도 출발하면서 950선 딱 턱걸이 맞춰놓고 있습니다. 0.39% 오르는 수준이네요. 이어서 수급 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는 동일합니다. 오늘장 외국인 쪽에서 231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에서 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지만 어제도 그랬습니다. 매도로 출발했지만 거래소에서 후반에 매수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오늘장에서도 수급 주체의 이 시간별 동향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24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33억 원, 기관 쪽에서 19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6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수급 구도 코스피, 코스닥 동일합니다. 프로그램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로 270억 정도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55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인데요. 가장 강한 섹터가 화학입니다. 0.87%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LG화학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조비나 남해화학 같은 비료, 사료 쪽 오늘 곡물가 오름세 이런 뉴스 때문에 그런지 이쪽 강하네요. 그래서 화학 업종 지수 플러스권이고요. 서비스 업종이 뒤를 잇습니다. 0.6% 정도의 오름세 보여줍니다. 전기전자 섹터도 선방을 해주는데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강했었죠. 전기전자 업종 지수 좋고요. 비금속 광물과 제조 순으로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입니다. 보험 섹터가 1% 가깝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쪽 0.54%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고요. 전기가스와 통신, 섬유의복 순으로 0.5% 안팎의 고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한쪽으로 강하게 오르거나 강하게 밀리는 섹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시죠. 시총 상위도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요, 기아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합니다. 나머지 종목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연 돋보이는 쪽은 2차전지 쪽의 삼성 SDI하고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톱10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인데요. 3% 넘게 오릅니다. 54만 2천 원권 근처의 흐름이고 삼성 SDI도 2% 정도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겠습니다. 1% 미만의 상승이어서요. 강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대체로 오름세 나타냅니다. 지금 셀트리온만 상승부를 켜주면 일제히 상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100원, 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나머지는 다 오르는데요. 그 가운데서 에코프로비엠이 한 3% 정도 오르면서 코스닥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강합니다. 뒤를 이어서 지금 3위에 자리 잡고 있는 LNF도 2% 정도 올라서 지금 시총 상위만 봤을 때는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주도하려나 이런 기대를 하게 하죠. 첨보도 좋네요. 1% 정도 오르면서 코스닥 톱10 가운데서는 이쪽으로 단연 돋보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 1,124개, 하락 종목은 888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9시 5분 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10분 동안에 이 빠르게 종목군들을 포착해 드립니다. 먼저 이건무 전문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그 쌍용차 관련해서 쌍방울이 오늘 점상한가가 풀려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극 초반 때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시가 출발이 보합권 출발했었는데요. 장중에 8%까지 급등했었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로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연속 상승세 상한가가 연출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초가부터 해서 점상한가가 풀리는 모습들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자극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쌍용차 인수를 위한 이 입찰 경쟁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에디슨 EV 그리고 또 쌍방울 그룹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남선 알루미늄 반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입찰 기대감에 대한 뉴스로 해서 단독으로 좀 올라왔던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입찰 후보로 좀 등극할 수 있는 SM그룹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남선 알루미늄은 급등세가 보이고 있다. 갈수록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식시장에서는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투자의 주의가 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그룹 안에서 광리, IOK, 나노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같은 흐름을 따라갈 텐데 쌍방울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트레이딩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변동성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 오늘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현주 전문가님. 2차전지 쪽 보고 있는데요. 2차전지 오늘 셀업체 삼성 SDI가 지금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역시 지금 2차전지 소재 쪽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모두 지금 첨보는 한 1.5% 강세, LNF, 에코프로비엠은 3%대 강세, 그다음에 동박 쪽인 SKC하고 그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도 지금 1% 후반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장비 쪽으로 보면은 아주 강하다라는 업체는 지금 신흥 SEC, 삼성 SDI 향이 이쪽이 좀 강하고요. 역시 상신 EDP도 삼성 SDI 향인데 지금 한 1%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쪽의 강세는 어제 테슬라 등 미국 시장에서 피스커, 전기차 업체 강세를 나타냈고 전고체 배터리 업체들도 강세를 나타냈고 그거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차전지 쪽은 앞으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에 대한 이제 점점 그러나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부근에 지금 근접하고 있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다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우 전문가님. 네, 아침에 앵커님이 좀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처럼 곡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이 가장 큰 높이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14%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은 11% 정도 변동이 좀 되고 있는데 곡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 OMB가 이제 다음 종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 출발하고 난 다음에 15% 전후로 해서 지금 등락이 좀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팜스토리 이 종목도 4%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조금 제한적인데요. 최근에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정말 급등세가 정말 큰 등락이 있었죠.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시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좀 투자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현대사료의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제한적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래생명자원처럼 곡물 가격에 대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변동이 장 후반까지 살아있다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때문에 좀 반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좀 한 차례 정도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금속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한 차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투자 아이디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 접근하기보다는요. 지금은 워낙에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시적인 뉴스에 의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서는 신규 접근하는 매매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물려 있었던 분들 손실을 좀 줄이는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원수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오늘 역시 미국 시장 애플이 강세로 나타나면서 LG이노텍과 지금 BH 이쪽 애플향 쪽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LG이노텍은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BH는 오전에 한 1% 중반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애플 관련해서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휴대폰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파인테크닉스도 한 1% 정도 강세, 그 다음에 세경하이테크가 한 3%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KH바텍이 2% 정도 강세. 이거는 지금 오늘 뭐 아침에 뭐 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애플의 지금 폴더블 폰이 뭐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애플은 2024년도를 원래 좀 발매를 할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지금 본격적인 생산은 좀 늦춰져가지고 2025년 정도서부터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폴더블폰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10월인가에 이제 출시했는데 올해는 한 달 정도 더 앞당겨서 신모델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는 그럼 미리 앞당겨서 반영한다고 보면 지금서부터 서서히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카메라 쪽인 파트론하고 MC넥스도 이쪽으로 같이 엮어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전체적인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받고요. 다음은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2차전지 이슈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아모그랜텍이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좀 유난히 좀 강한 텐션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정 뉴스가 크게 나왔다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일단 그동안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인식으로 좀 순환맥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모그랜텍이 큰 주목을 못 받다가 오늘은 좀 집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그린텍이 최근에 나왔던 전고점에 대한 가격대를 돌파를 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에 대한 지지까지도 밟으면서 오늘 20%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2차전지 관련된 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영화테크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 5%대 진행이 되었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한 모습이지만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으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동 부품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네, 오늘 재생에너지 쪽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OCI가 지금 한 2% 정도, 2%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CS 윈드도 역시 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동국 SNC, 뭐 풍력 쪽 CS윈드, 동국 SNC 이렇게 보면 동국 SNC는 지금 강보합권인데 그러나 이제 상강 MNT가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강 MNT는 풍력 관련 하부 구조물 만드는 쪽이고요. 오늘 SK에 인수가 됐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시너지 효과 하지만 바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뭐 나중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봤고요. 이건 네, 좀 전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네네. 아머그린텍을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는데 영어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고 있는데 영어테크, 뭐 수성 이노베이션, 파워로직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면은 폐배터리 관련돼서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다. 뭐 뉴스로 아직까지 뭐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장주 역할은 영화테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직전에 있던 고점 박스권의 상단이 18,500원 라인대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 초반에 18,850원까지 움직여서 박스권 돌파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면은 영어테크 네. 최선호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이광무 전문가 추천 주기도 했어요. 지난 3월 30일에 제시가 돼가지고 목표 주가 21,000원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사이에 대형주가 그새를 못 참고 지금 하락으로 잠깐 전환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파란불이 언뜻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도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양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강했던 아모그린텍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고요. 저희가 하단 자막으로 보내드렸는데 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자선 부품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핵심 부품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에가 그 LFP 관련된 종목군이잖아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라든지 같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지역에서 지금 NCM이라든지 이런 니켈, 망간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LFP 쪽으로 투자가 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아모그린텍 1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워로직스도 좀 2% 중반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뭐 기존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는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상당히 좀 탄력적이던데요. 6%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점차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테슬라 오름세를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시점에서 포트에 한 종목은 꼭 담아야 된다라는 시각의 목소리들 상당히 높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담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좀 정리를 하는 시점을 타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저는 조금 더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특히 이제 첨보가 제일 그래도 낙폭도 적었고 지금 정고점에 바로 바짝 다가서 있는데 저는 첨보 같은 경우 정고점 살짝 넘기지 않을까라는 걸 보고 있고 정고점 넘기면은 저는 일단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완전히 그냥 추세가 좀 꺾이는 거 보고 매도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은 첨보가 이외에 지금 LNF, 에코프로비움은 아직 정고점 아직 상당히 좀 남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신규 매수는 지금 해서 그렇게 크게 이득이 있을까? 물론 여기서 한 5%에서 한 7% 정도 상승 추가 충분히 가능한데 글쎄 10% 이상의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좀 빠지면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해보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처럼 쭉쭉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 나는 그런 때는 아니고 일정 부분 나면 챙기고 이런 전략을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폐배터리 쪽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죠. 이광무 전문가 추천주 영화테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4대 그룹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 SK,
LG 이 국내 4대 그룹이 참여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얼라이언스가 다음 달 본격 가동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 나오면서 한 번 더 또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지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좀 윗꼬리가 형성되고 있어서 오늘의 시세를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일단은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박스권 상단에 18,500원 라인대를 좀 지정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박스권 상단에 대한 뭐 윗꼬리가 연출됐지만은 거래량이 새롭게 유입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동안의 평균 거래량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히 이제 물량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폐배터리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이유가 또 수성 이노베이션도 사실 신사업 중에 하나로 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남았었고 파워로직스도 그와 같은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가 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영화테크가 이 현대차 그룹에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나왔을 때 뭐 가장 큰 탄력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다시금 폐배터리 관련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영화테크가 최선호주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곡물도 곡물인데 새롭게 부각되는 쪽이 이쪽 펄프 쪽 보겠습니다. 종이목재 업종 지수도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무림 SP 이 종목이 20%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풍재지도 10% 정도 말씀드린 사이에 정적 VI 들어가 있고요. 무림 페이퍼 7% 정도대 상승권 이렇게 종이 목재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 뚜렷한데요. 국제 펄프 가격이 3개월 내 20%나 뛰었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장지라든지 기저귀 값의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종이목재 업종지수 전반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강한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최현수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신풍대지 벌써 VI 걸려 있고요. 지금 우림페이퍼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이 굉장히 오늘 펄프 쪽이 강한데 지금 판가 인상이 결국에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면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신 이제 판매량이 줄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겠죠. 저는 이쪽이 워낙적으로 그 장기간에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업종인데 최근에 이제 그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소외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판가 인상이 기대가 되고 그게 일단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급증하는 이때보다는 차라리 하루 이틀 좀 지나고 나서 거래량이 오히려 좀 죽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과정에서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게임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놀자주가 다 강한 건 아니고요. 게임이 유난히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 게임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게 룽토코리아죠. 열혈 강호 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6% 정도의 상승권 흐름이고요. 드래곤플라이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자회사 이 P2E 소셜 카지노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 한 9%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액션스퀘어나 M게임, 위메이드도 지금 슬슬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컴투스, 위메이드 맥스 이쪽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로 좋네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광무 전문가님. 네, 일단은 롱투코리아를 이야기 드리면은 이 종목이 열혈 강호라는 컨텐츠로 해서 시장의 초반 흥행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흐름이 나오기 이전에 한 차례 정도는 좀 급락의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급락에 나왔을 때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급락에 나왔던 시기가 사실은 이 열혈 강호 콘텐츠에 대한 사업권에 대한 이 규모, 그 범위 때문에 분쟁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룽투코리아가 조금 더 원만한 협의를 가져서 P2E 서비스에 대한 좀 게임 방향을 제시한다면은 아마도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좀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은 넷게임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에 대한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 유입과 함께 좀 시세를 옮겼다가 25,000원에 대한 가격 지지가 나온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M게임이라든지 그 밖에 게임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한데 YJ
M게임즈 이 종목도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게임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이유는요. 뭐 드래곤플라이도 마찬가지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지스타라고 해서 게임 박람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이제 신규 지스타 참여를 위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접수를 통해서 연내에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스케줄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게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지스타 박람회에 대한 오픈은 아직 많이 멀었지만은 이들 게임 회사들에 대한 신작 기대감은 벌써부터 좀 훈풍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메타버스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장에서 시세 괜찮습니다. MP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이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메타버스 쪽에서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초반에 움직임이 더 좋았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초반 거의 7% 가깝게 오르다가 지금은 상승 탄력 좀 둔화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2%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옵티시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5% 정도의 상승권, 코세스도 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서요. 위즈윅 스튜디오도 3% 정도 오르네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2에서 3% 정도 고르게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의미 있는 시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시세라기보다는 뭐 미국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가 한 8%대 강세를 보여서 연동이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기술적 반등 구간이죠. 뭐 전체적인 순환매다 보니까 어느 쪽은 오늘 하루는 이쪽이 오르고 오늘 하루는 이쪽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MP, 맥스트, 덱스트 이런 컨텐츠 쪽보다는 써니 시스템, 코세스 이쪽이 좀 유난히 좀 강한데요. 저는 그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컨텐츠 쪽보다는 실적은 바로 눈에 확인되는 거는 아무래도 선익 시스템은 뭐 적자지만 코세스 이런 쪽이 뭐 조금 실적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차라리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종목을 고른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차라리 그러면은 나는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메타버스는 성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콘텐츠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 자이언트 스텝은 작년에 이제 유무상 증가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을 뭐 상당 부분 오랜 기간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이쪽으로는 잠잠한데 몇몇 장비주들이 괜찮은데요.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원익그룹도 상당히 무겁게 움직였는데 오늘 원익 IPS가 2.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쪽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KC텍도 1.6%대, 테스 유진테크도 일단은 상승분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 오랜만에 좀 볼까요? 이건무 전문가님. 네, 일단 곧 있으면은 삼성전자의 잠재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이번 주 4월 7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분기별 최고 실적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주가 부진한 거는 사실은 산업에 좀 이 피해, 산업에 대한 소외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아닐 것 같고요. 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은 아무래도 바스켓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 증시에 대한 좀 적극적인 수급이 유입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좋다라면은 대형주 선택보다는 낙수 효과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제가 항상 이제 이 디램 쪽에서는 DDR5에 대한 세대 교체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얘기, 파운드리 얘기 나왔을 때는 테스트하고 패키징 기업들 얘기 드리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을 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좀 관련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 이제 테크이 주가가 다시 제법 살아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바닥권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확실히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게 보여지시겠죠. 그리고 넥스트인 주가가 좋습니다. 이 종목도 테스트 쪽에서의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긴 한데 역시나 이제 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모습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오 테크니스가 오늘 움직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이제 이 장비에 대한 뭐 테스트 장비부터 해서 연결된 장비에 대한 관심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줘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흐름들을 좀 유추해 봤을 때 다음 섹터로 봤을 때는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PSK라든지 이와 같이 소재단의 기업들도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에 대한 바람과 그리고 투자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했던 이건무 전문가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 너무 종목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건무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시 30분 심대코 투자신화 이 종목군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상당히 큰 수익 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장초반 움직이는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